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수업은 교과서 89쪽에 그래프 그리는 것 활용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의 모양의 종이에서 세 꼭지점에서 합동인 사각형을 잘라내어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즉, 여기 XX, XX 똑같이 XX가 되고 여기 90도가 되도록 사각형을 잘라내면 요 삼각형이 밑변이 되고 이 옆에 있는 사각형들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상자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1번 x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x값은 12cm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서 x만큼 잘라냅니다. 여기도 x만큼. 그러니까 자르는 길이도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 높이가 생기니까. 그리고 잘라내고 남은 길이, 즉 요 길이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요 길이는 다 같아요. 얼마로 같냐면 12에서 xx를 빼내면 되죠. 여기가 x고 여기도 x니까 12에서 x 두 개를 뺀 길이가 여기가 바로 12-2x가 될 텐데 이 12-2x의 길이도 0보다 커야 됩니다. 둘 다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요 식에서 12는 2x보다 크고 x는 6보다 작게 됩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0보다는 커야 되고 6보다는 작겠죠. 그럼 합치면 x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삼각기둥의 높이는 여기 말하는 거, 요 높이, 이걸 h라고 했죠. h를 x로 나타내시오 하였네요. 자, 지금 요 사각형 있잖아요. 요 사각형. 지금 요 부분을 이게 h라고 할 때 요 부분을 지금 확대해서 좀 자세히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즉 잘라내는 길이가 x고 이게 h 높이고 그리고 요게 60도잖아요. 정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니까 60도. 그리고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으면 두 개가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림 보면 아까 정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인 60도를 둘이 이 두 개가 합동인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30도, 30도 되죠.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길이의 비 혹시 있을까? 당연히 여기가 30도면 여기는 60도 되죠. 그러면 우리 이거 많이 했어요. 60도, 30도일 때 길이, 직각삼각형에서 길이의 b는 제일 짧은 게 1, 그 다음에 제일 긴 게 2.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해야 되니까 나머지 길이는 루트 3, 즉 1대1 때 루트 3의 길이의 b를 갖죠. 즉 h 제일 짧은 길이가 1일 때 이 길이, 이 x의 길이는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h 대 x는 1대 루트 3.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x는 루트 3 h라는 식이 나오죠. x는 루트 3 h. 그럼 문제에서 h를 x로 나타내시오 했으니까 h는 루트 3분의 1x. 즉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x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h는 3분의 루트 3x입니다. 삼각기둥의 부피를 vx라고 할 때 vx를 구하시오. 우리 삼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방금 높이는 아까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3분의 루트 3 x로 알아냈습니다. 높이 h는. 그리고 밑넓이는 어딜 말하냐면 요거죠. 요거. 정삼각형의 넓이가 밑넓이가 되고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아까 했듯이 12-2x가 됩니다. 여기도 표시되어 있죠. 12-2x. 그러면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정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해봅시다. 그럼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정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넓이 s는 이것도 중3 때 배웠어요. 공식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밑넓이는
요 공식 4분의 루트 3 a제곱에서 a가 바로 요 길이 한 변의 길이 12-2x가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에서 a는 12-2x의 제곱. 그 다음에 높이는 방금 알아냈듯이 3분의 루트 3x. 이렇게. 이게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12-2x는 2로 묶으면 6-x 되죠. 그거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러면 4분의 루트 3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앞으로 보내볼게요. 3분의 루트 3 x 그 다음에 이 부분 12-2x의 제곱인데 이걸 6-x의 제곱으로 보면 2의 제곱이 앞으로 나옵니다. 2의 제곱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은 식 6-x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4, 4 약분되고 루트 3은 두 번 곱하면 3이죠. 그러니까 3과 루트 3, 루트 3이 또 약분됩니다. 그러면 남는 식은 x와 6-x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x 되고 6-x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 되고 그 다음 x를 다 전개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36x 이게 바로 v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알고 싶은 게 부피의 최대값 구하는 거죠. 그럼 최대값 구하는 거 어떻게 했냐면 그래프를 주어진 범위 0부터 6 사이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극대나 극소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극대 극소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아는 거죠. 미분을 합니다. 자, 미분을 하면 요식 미분하는 겁니다. 3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 12에다가 2를 곱한 24x 그 다음 플러스 36 다 3의 배수니까 3으로 묶어볼게요. 3, 24, 36은 3의 배수니까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인수분해 될까요? 됩니다. 어떻게? 2, 6, 12 하고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미분에서 0 되는 값은 얼마? x는 2 또는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증간표를 그려볼게요. 자, 증간표는 우선 범위, x의 범위가 0부터 6까지만 생각해야 돼서 0하고 6을 양끝에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0이랑 6은 들어가지 않죠. 0보다 커야 되고 6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거 6은 여기 써 있고 미분에서 0 되는 2를 여기다 써야 되겠죠. 2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뭘로 채웠죠? 땡땡땡 땡땡땡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건 2와 6입니다. 그리고 2보다 작은 쪽 2와 6 사이 미분한 거의 부호는 요식을 봐야 되겠죠? 요식 2차식이고 제곱의 개수가 3으로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그런 그래프가 될 거고 그리고 0 되는 게 2하고 6이니까 여기가 2, 여기 6이라고 할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6을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그럼 2를 기준으로 2보다 작은 쪽은 미분한 게 플러스죠.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부분은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미분한 게 2보다 작은 쪽 플러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그럼 그래프로 봤을 땐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극대가 되겠죠. 자, 그럼 최대값은 얼마일 때 당연히 최대값은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니까 2에서 그러니까 요 2값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v 2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v는 어디로 가야 되지? v라는 식은 위로 가서 여기 v는 요식입니다. 요식에 x를 2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넣는 게 더 편하겠죠?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2 넣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2는 2 곱하기
6 빼기 2의 제곱. 그러니까 2 곱하기 4, 4, 16. 그럼 32가 되겠네요. 그래서 삼각기둥의 부피의 최대값 x가 2일 때 최대값은 32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생각을 넓히는 수학 보겠습니다. 어느 수제파이 전문점에서는 우리밀 호두파이의 단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는 이 시장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여 보자. 자, 이제 시장조사를 했나봐요. 호두파이의 가격을 좀 올릴 생각이 있나봐요. 왜냐면 가격을 올리면 수입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가격을 X1 올려도 구매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안 사요 이렇게. 누군 또 산다고 말했겠죠? 그래서 시장조사를 했고 너무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적게 사니까 판매량이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홍보를 좀 더 해서 어떤 파이의 장점이나 강점을 홍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가격이 18원인데 1g당 드는 가격이, 그리고 하루는 약 48,000g이 팔리고, 그리고 생산 비용이 들겠죠. 밀가루나 우유, 호두도 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65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시장조사 결과 가격을 얼마 X1이라고 했을 때, 올리는 가격을 X1이라고 했을 때 판매량은 100X 제곱그램만큼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홍보 비용은 2만 원 정도 추가로 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호두파이의 가격을 1g당 X1 올렸을 때 상황을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가격은 18원이었어요. 그런데 X만큼 올리니까 18 플러스 X1이 되겠죠. 그럼 판매량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판매량은 앞에 표에 의하면 원래는 48,000g이 팔린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X1만큼 금액을 높이면 판매량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판매량은 100X 제곱이라고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드는 거죠? 원래 65만 원이 드는데 가격을 올리면 홍보를 더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홍보비가 더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하루에 얼마 버는지를 한번 계획해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격 곱하기 하루에 몇 그램 팔리는지, 그리고 비용을 빼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67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1g당 가격은 여기 나와 있듯이 18 플러스 X고, 하루 판매량은 요렇게, 그리고 비용은 요렇게. 이익이라는 건 내가 얼마의 금액으로 얼마의 양은 파는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갔는지 빼는 게 수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전개를 해야 됩니다. 18 곱하기 48,000 계산하면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864000. 자, 이렇게 하면 빼기 1800X제곱, 또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 48000X, 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0X 세제곱, 그리고 뒤에 67만 원. 는 이제 좀 차수별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볼게요. 마이너스 100X 세제곱, 그 다음에 1800X 제곱 빼기 마이너스 1800X 제곱, 그 다음에 48000X, 그 다음에 86만 4천에서 67만 원을 빼니까 19만 4천 원이 나옵니다. 자,
숫자가 좀 복잡하긴 하네요. 실제 상황이니까요. 자, 이때 여러분 당연히 x1 올리는 거죠. 이게 현실 상황에서 금액을 x1 올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있을 수 없죠. 따라서 x는 0보다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루 이익. 지금 하루 이익이 계산해 놓은 게 요거죠. 요식. 하루 이익을 식으로 세워놓은 거 요거죠. 이게 최대가 되는 호두파이 1g당 가격을 구하시오. 1g당 가격을 지금 18 플러스 x라고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x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하루 이익에 대한 식, 요걸 fx라고 할게요. 요 fx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의 증가함수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프의 모양을, 개형을. 자, 그래서 밑에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요식 그대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100 x세제곱 마이너스 1800 x제곱 플러스 48,000x 플러스 194,000원. x는 당연히 0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미분해야 되죠?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300 x제곱. 여러분들 미분하는 건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18에다가 2를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600 x 플러스 48,000. 당연히 상수 부분은 미분했을 때 없어집니다. 보니까 여기 다 마이너스 300으로 묶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300으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00이 나가니까 12x 맞죠?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3일은 36, 18, 160 이렇게 되죠. 는 마이너스 300에 인수분해 될까요? 인수분해 됩니다. 어떻게? 160을 어떻게 쪼개면 될까? 20과 8로 쪼개면 28에 16 그리고 20에 플러스 8에 마이너스. 따라서 f'x 미분해서 0 되는 x값을 구하면 x는 마이너스 20 또는 x는 8이 나옵니다. 자, 이때 x의 범위는 0보다 크죠? 당연히 마이너스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동 제외. 그래서 x가 8. 자, 그래서 x는 0보다 커야 되고 땡땡땡 미분해서 0 되는 8이 나왔고 땡땡땡. 자, 그래서 8에서는 미분하면 0이기 때문에 0 쓰고 그 다음에 요 미분한 식은 지금 2차식인데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위로 볼록할까 아래로 볼록할까? 이 미분한 식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0 되는 게 지금 마이너스 20과 8인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8의 좌우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그래프가 미분한 식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죠. 8의 왼쪽에서는 플러스, 8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프.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극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뭘까요? 하루 이익이 최대가 되게 하는 호두파이 1g당 가격. 원래 금액은 18원이었어요. 1g당. 1g당 18원이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가격을 올리기로 계산을 했죠. 그랬을 때 이익이 최대가 될 때에 올려야 되는 가격은 8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g당 26원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이보다 많이 올리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수익이 줄어들 거고 이보다 적게 올리면 호두파이의 그람당 가격이 적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단원을 바꿔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그래프를 그리는 것, 그리고 그래프에서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좌변 부분, 이걸 f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함수 y는 fx의 그래프,
3차 함수죠? 그래프를 우리 그동안 그래프 그리는 방법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된대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나죠? 바로 여기 하나, 둘, 셋. 세 개의 점에서 만나고 x축과 그리고 이 세 개의 점은 바로 다 실근이 되겠죠? 실근. 그래서 는 0을 붙이면 방정식이 되는데 이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즉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의 x좌표가 되기 때문에 실근을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그 개수는 x축과의 교점이 3개이기 때문에 개수가 3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와 같겠죠? 즉 어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그러면 fx는 0의 실근은 요거와 요거가 되겠죠. x축과의 교점. 따라서 방정식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과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함수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 교점이 2개 나왔으니까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프를 그동안 그려왔던 거 똑같이 하고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인지 구하는 거, 즉 그동안 했던 활동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fx를 요 좌변의 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미분하는 거죠. 미분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3x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x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야 여기 6이라는 x의 개수가 맞춰지겠죠. 따라서 f'x는 0에서 x는 얼마죠? 0 되는 x를 찾으면 여기서 0 또는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증간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 쓰고 미분에서 0 되는 x 0하고 2를 쓰는 거죠. 땡땡땡 0, 땡땡땡 2, 땡땡땡. 그래서 0하고 2는 미분에서 0 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것도 많이 했죠? 미분한 게 2차식이죠. 2차식. 그리고 제곱의 개수가 플러스예요. 그럼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고 0 되는 게 0하고 2니까 미분한 거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즉 미분한 거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는 어떻게 되지? 증가. 함수가 증가. 미분에서 마이너스면 함수가 감소, 미분에서 플러스면 함수가 증가. 따라서 여기는 그래프가 올라갔다, 증가했다, 감소하니까 극대. 요 점은 극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구해야 되는 건 극대값 f0 얼마죠? 요 식에서 x가 0일 때 f0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2의 값은 마찬가지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8 빼기 2, 4, 3, 1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f0이 2니까 0,2 찍습니다. 그리고 f2가 마이너스 2니까 2, 마이너스 2를 찍습니다. 2, 마이너스 2 찍고 0,2 찍고 그리고 그래프는 지금 여기가 2고 마이너스 2.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이렇게 개형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실근의 개수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어디를 보면 되지? x축과의 교점을 보라고 했죠? 그럼 여기와 여기와 여기 이렇게 세 개의 교점이 생깁니다. 즉 교점의 개수는 몇 개? 3개. 즉 실근의 개수도 몇 개?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따라하기 160번 여러분이 숙제로 하는 겁니다. 숙제는 오픈 채팅방에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요 좌변에 있는 이 식을 어떻게 한다? fx로 놓는다.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으로 놓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한다. 미분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 그리고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 합차 공식이죠? 인수분해하면 x 마이 풀 2에서 미분해서 0 되는 게 얼마? x는 2 또는 마이가 되겠죠? x는 마이 또는 x는 2. 자, 그래서 증간표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분해서 0 되는 게 마이 2와 2니까 그 증간표에 땡땡땡 마이 땡땡땡 2 땡땡땡. 자, 그럼 미분한 거의 부호를 알기 위해서 요 미분한식 볼까요? 그럼 얘는 제곱의 개수가 플러스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0 되는 걸 찾은 게 지금 마이 2와 2니까 마이 2와 2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미분해서 플러스. 마이와 2 사이는 미분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클 땐 미분해서 플러스. 그러면 그래프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됩니다. 오, 이때 미분해서 0이고요. 그럼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점 f-2는 극대, 그리고 그래프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f2는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2와 f2의 값을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식에 여기 x에 마이를 넣어보면 마8 풀 24 풀 6 하면 얼마죠? 22가 되겠습니다. f2는 마찬가지로 2 대입하면 8 빼기 24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0도 한번 구해볼게요. f0은 0, 0 넣으면 6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볼게요. f-2가 22니까 사실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개형이니까 f-2가 22라는 거 그리고 극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f0은 6이니까 여기다가 이쯤에 6을 찍을게요.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 10이니까 2일 때 마이너스 10. 이 정도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했듯이 22, 마10을 쓰고요. 그래프 그려볼게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6을 지나야 돼. 0,6을 지나야 되고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건 실근이 몇 개냐죠? 즉 x축과의 교점이 실근이 된다고 배웠으니까 실근은 몇 개? 3개가 됩니다. 자, 요 2번 문제 숙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의 숙제 이미지를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